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접선 방향과 반경 방향의 가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물체가 이러한 곡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접선 방향이 아니라 이러한 곡선 경로의 접선 방향의 속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속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가속도 벡터들을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곡선 경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각 좌표계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이제 각각의 어떤 가속도 벡터들의 그 각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 이제 용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러한 이 A점에 어떤 곡률 반경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 반경 방향의 n과 그리고 접선 방향의 t라는 nt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즉 이제 A점에 대해서 이제 반경 방향과 접선 방향의 성분만으로 우리가 이러한 가속도 벡터를 분해를 해서 이러한 실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진한 보라색으로 된 가속도 벡터들을 이제 산출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운동의 그 특성들을, 즉 이제 운동의 어떤 변동 추이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할 때 이러한 NT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접선 방향과 반경 방향의 이제 가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접선 방향과 반경 방향의 가속도는 우리가 이 어떤 A점에 대한 속도 벡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속도 벡터를 통해서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어떤 A점을 다시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A점이라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접선 방향과 반경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면, 일단 A점에서 A'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이제 실제 이동 거리 ds가 있게 될 것이고, 아주 미소한 거리를 이동했다면 ds가 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이제 그, 미소 각변이를 델타 벡터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접선 방향의 단위 벡터를 et, 그리고 반경 방향의 단위 벡터를 en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A'으로 이동했을 때에 전체 가속도 벡터 A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게 되고, 즉 이제 반경 방향의 크기는 이제 이 어떤 이 점에서 A점에서의 곡률 반경을 우리가 로라고 하게 되면, 이제 로분의 어떤 A점에서의 속도 V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접선 방향이 아니라 반경 방향의 그 성분은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접선 방향의 이제 성분은 이 V를 미분한 값으로 우리가, 즉 이제 dt분의 d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반경 방향의 가속도 성분을 우리가 an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an은 로분의 v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이 값은 다시 로 곱하기 각 변이 베타의 시간 변화율의 제곱이 되게 되고, 이 값은 다시 이제 v 곱하기 이제 베타 다시 되겠습니다. 일단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굳이 몰라도 되고, 이제 이 뒷부분과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력학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선가 속도는 이제 V-였기 때문에 이제 V는 다시 S-이므로 따라서 S의 2- 되겠습니다. 즉 이제 어떤 이 이동거리 S를 두 번 미분한 값으로 우리가 접선가 속도는 이제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어떤 이 A점에서의 그 가속도 벡터의 크기는 이제 AN의 제곱 플러스 AT의 제곱으로 이제 실제 토탈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이렇게 식을 유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미소 각변이와 미소 변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유도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제 A점에서의 가속도가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A점에서의 어떤 이러한 N 방향의 그 가속도를 AN이라고 하게 되면, AN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공류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A점에서의 공류 반경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 공률 반경에 대한 반경 방향의 가속도가 있을 것이고, 이제 A점에서의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있으면 이제 그 가속도를 통해서 이제 전체 가속도를 이제 이 두 개의 성분 그 벡터를 통해서 이제 전체 토탈 벡터를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반경 방향과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우리가 속도와 이러한 그 곡률 반경으로 이제 산출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V닷은 만일에 어떤 그 접선 방향의 속도가 이제 어떤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t에 대한 함수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값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 경로의 곡률 반경 R이 500m가 되게 되고, 그리고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이제 0.3m/s 제곱, 그리고 접선 방향의 속도가 이제 6m/s로 주어졌을 때 이제 총 가속도의 그 방향과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 가속도는 이제 A는 이제 AT 플러스 AR이고, 이제 그 크기는 이제 AT 제곱 플러스 AR의 제곱에 이제 루트를 씌운 값이므로, 먼저 이제 우리가 AR의 크기를, 즉 이제 반경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풀이에서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이제 아랫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T 좌표계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마이너스 기호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일반 물리에서 이제 책의 저자는 이제 아랫 방향을 마이너스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아랫 방향을 향하고 있으므로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하실 때는 이제 굳이 마이너스 기호는 NT 좌표계를 도입을 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면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반경 방향의 가속도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반경 방향이 아니라 이제 곡률 반경 R분의 이제 어떤 접선 속도는 어차피 접선 방향으로, 순간 속도는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그 뭐 접선이라는 말을 생략을 해도 되지만, 어쨌든 현재 그림상으로는 이제 수평 방향의 접선 속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6의 제곱 나누기 500을 하면 이제 0.072m/s 제곱이 되게 되고, 일단 방향은 아랫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AR 제곱 플러스 AT 제곱을 제곱에 이제 루트를 씌운 값이므로
계산을 해보면 0.309m/s 제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x축과, 만약 이쪽을 x축이라고 하면 이제 수평축과 이루는 각도 파이는 우리가 시계 방향은 이쪽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상으로도 우리가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로 해서 탄젠트 값을 구하면, 이제 아크탄젠트 값을 구하면 당연히 음수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아크탄젠트 AR분의 AT로 AT분의 AR로 이제 이 각도를 산출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13.5도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래 방향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가속도가, 어차피 당연히 그 우리가 이 AR은 그 곡률 반경, 곡률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속도 벡터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파이도 어차피 여러분들 그림을 도시를 하면 굳이 마이너스 부호는 이제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